오늘 주로 할 거는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요즘에 아주 최근의 사조예요. 이 말을 만들어낸 거는 들레즈입니다.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몇백 년 전 스피노자를 해석하면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신유물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들레즈의 제자는 아니지만 들레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케란 버라드라고 하는 페미니즘 철학자입니다. 요즘 제일 아주 잘 나가는 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이면서 학문적으로도 페미니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신유물론을, 들레즈의 신유물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이전셜 레알리즘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말로는 행위실제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사람은 철학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지만 저와 비슷하게 양자역학으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물리학과 소속으로. 양자역학, 지난 시간에 한 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어쩌고저쩌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러한 양자역학을 박사하기로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행위실제론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창조적인 그러한 철학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바라드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스피노자, 그 다음에 들레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닐즈 보어의 양자역학 해석, 양자역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게 닐즈 보어의 해석이에요. 그거를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데 닐즈 보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닐즈 보어와 들레즈의 영향을 받아서 버라드 자신의 행위실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마저 마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버라드가 얘기하는, 버라드는 지금 나이가 5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성 철학자인데 여성 철학자를 영어로 표시할 때는 제3인칭으로 표시할 때 그녀라고 하잖아요. she. 우리 고유한 말에는 그녀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그지. 그예요. 여자도 그, 남자도 그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녀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다 그로 통칭되는 3인칭이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영어식 번역하다 보니까 그와 그녀를 남성, 여성으로 나누죠. 이 버라드도 마찬가지로 이 남성, 여성으로 나누는 he, she 혹은 his, her 이거를 싫어했어요. 싫어했지만 버라드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 전반에 약간의 흐름이 있어요. 왜? 나는 양성애자야.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he와 she를 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버라드를 설명할 때 인터넷에서 보면은 버라드를 he나 she로 설명하지 않고 they로 설명합니다. they. 복수. 한 인간이 복수적 인간이에요. they. 굉장히 재미나죠. 그래서 이 복수적 인간이 복수적 표현으로 쓰는 거는 지금 양자역학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닐즈 보어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하면은 슈퍼포지션과 하나는 엔탱글먼트. 우리말로 하면은 중첩과 얽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입니다.
자, 얽힘은 뭐냐면은 여기서 포톤을 쏘면은 혹은 전자를 쏘면은 양쪽 에너지 보존이 되는 한 쌍의 전자를 쏘면은 왼쪽으로 가는 놈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놈이 별개이지만 이쪽 한 A 방향의 정보가 바뀌면 B 방향으로 가는 게 아무 신호도 걸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시에 이게 알아서 정보가 바뀐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거 서로 별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카운터빌리티 해가지고 이거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있는 독립적인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도저히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뉴턴 역학의 계승자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런 현상은 아직 양자역학이 이 사태를 제대로 양자역학의 방정식이 이 사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허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A에 있는 전자와 B에 있는 전자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다른 하나도 같이 연관돼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2시 45분 32초 순간 배가 고프면은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이 동시에 배가 고픈 거예요. 전혀 무관한데도 밥을 잔뜩 점심을 먹고 오셨는데도 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자로 보면은 전자 A와 전자 B를 서로 얽히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뭐냐? A 전자와 B 전자를 서로 얽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게끔. 즉,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전하면 저쪽은 플러스 2분의 1 전화해가지고 서로 0이 되게끔 하는 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만 잘 기술적으로 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제1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로 슈퍼포지션이에요. 중첩이 돼 있어. 이거 슈레딩거 고양이 하면서 이 고양이가 우리는 과학적 실제론의 핵심은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양자세계로 딱 들어가면은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서로 중첩이 돼 있는 희한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이제 죽어 있는 상태를 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죽어 있는 상태를 0이라고 하는 상태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방정식 기호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 결합체예요. 일반 세계에서는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두 개가 겹친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겠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상태로 이것도 반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10%고 죽어있는 상태가 90%다. 이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가 35%고 죽어있는 상태가 65%야. 이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있는 상태가 65.7%에다가 죽어있는 상태는 34.3% 이렇게 될 수, 무한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왜 바라드가 복수
복수명사로, 복수지시사로 표현되는가? 이 사람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내부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슈퍼포지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기존의 성관념은 남성 아니면은 여성이겠죠. 그래서 공중 화장실도 남성 칸이 있고 여성 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성 칸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남성 칸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버라드의 성은 남성성과 여성성, 그것도 1대1 관계, 50%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90%의 남성성과 10%의 여성성, 어떤 경우에는 15%의 여성성과 85%의 남성성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 남자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더 여성성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에 아무래도 이 성호르몬 비율이 달라지니까 원래 생리학적으로 전부 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인도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양성인 경우에는 이걸 더 심각하게 느끼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라드의 이제 기본적인 에이전셜 리얼리즘은 닐즈 보어에서 왔다는 게 핵심인데, 자 여기다가 그냥 실제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행위 실제론이라고 한 말을 한번 설명해 보였죠. 자, 이거 우리 강의하면서 이거 한 7, 8번을 했을 겁니다. 오늘 또 해요. 자,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실제론, 플라톤의 실제론이 관념론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 한다는 거예요. 관념론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저 위에 뭔가 있나 봐. 그게 관념론이고, 아니야, 머릿속으로 실제 있는 건데 보이질 않아서 이게 플라톤 전통적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론이죠. 자, 과학적 실제론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눈에 보이는 거를 편견과 선입관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이 과학의 임무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정확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그러면은 철수가 보기에나 영희가 보기에, 철민이가 보기에 누구나 관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게 과학적 실제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닐즈 보어의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이 박스에 들어있는 고양이, 이 고양이 박스 속의 고양이 아직 안 보입니다. 저기 투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의 슈퍼포지션으로 돼 있다가 이거를 박스를 딱 연다라고 하는 것은 철수가 지금 실험하는 사람이거든요. 과학자 철수가 실험하면서 그 뚜껑을 탁 열었어요. 이게 관찰 행위예요. 어떤 행위를 가한 거예요. 행위를 가하면서 그때 비로소 죽어있는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의 중첩된 상태가 붕괴가 되고 그때 비로소 죽어있거나 오와 살아있거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물들, 이제 things, 사물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고립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런 개체주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다른 여타의 사물과 전부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얽혀 있는데 누가 행위를 하면서 지금 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여성 화장실을 들어갈 것인지 남성 화장실을 들어갈 것인지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첩돼 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이제 에이전설입니다. 하면서 그때 비로소 중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중첩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듭니다. 남성 화장성, 여성 화장성, 또 다른 화장실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도시에 베를린 같은 경우에 일부 많지는 않죠.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닐즈보아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관찰 행위, 이거 지난 시간에 양자 보안 문제, 양자 통신 얘기할 때 이 행위를 얘기를 했어요. 행위라는 건 뭔가 우리가 뭔가 하는 접촉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보를 해킹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행위입니다. 그것도 관찰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양자 통신에서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슈퍼포지션이 완포지션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건 닐즈보아의 입장에서는 과학적 실제론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닐즈보아에서는 반실제론이라고 쓰는데 정확하게 하면 반실제론 아니라 반과학적 실제론이에요. 그거를 현상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현상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현상주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지 이런 보이지 않는 실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 버라드의 이러한 행위 실제론을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러면 신자가 붙였으면은 유물론은 뭐냐? 유물론의 대선배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원자로 구성되어 있대.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모이면은 A라는 싱이 되고, 원자가 또 이렇게 배열이 되면은 B라고 하는 싱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의 대원조격이 되는 거죠. 그 흐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유물론을 이제 우리 인류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준 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칼 마르크스를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여기서 의식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유심론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말하는 의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물질이 변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칼 마르크스는 바로 그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양식이 바로 우리 의식을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칼 마르크스의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여기 뇌가 있어. 이 뇌에 뇌 신경세포가 물질인지 물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신경세포들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정신이라는 게 태어난다. 그럼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유물론이죠. 그러면은 바라드의 유물론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물질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의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버라드는 그게 아니라 물질과 의식이 얽혀있다 내부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물론은 유물론이에요. 어? 독특하죠. 그래서 서로 분리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는 밀즈보의 양자색하고 똑 닮았습니다. 전부 다. 밀즈보의 양자도 아까 얘기했듯이 A쪽 전자와 B쪽 전자가 분리가 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얽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분리된 거, 닐즈 보어가 답할 때는 어떻게 됐어? 저게 당신들이 보기에는 분리된 거, 양쪽 분리된 것으로 분리된 두 개의 싱으로 보이지만, 싱즈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에 연결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싱이다라고 밀즈 보어가 대답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버라드도 의식과 물질이 연결되어 비분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인데 물질과 물질과 의식이 독립된 두 개라고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됐다.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버라드는 상호작용, 인터액션이라는 말 대신에 인트라라는 말을 써요. 아주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인트라. 여기 안 썼나? 그래서 인터가 아니라 인트라예요. 왜? 내부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인터라고 쓰려면 A와 B의 상호작용 하려고 그러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와 B가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어. 영희와 두 개가, 철수라고 하는 두 개의 존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버라드의 행위 실제로는 뭐냐면은 영희와 철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인데 하나에서 그 안에서 인터가 아니라 인트라 액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액션 상호작용 번역하는데 인트라 액션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상한 번역이 많어. 그냥 나는 간단하게 내부작용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행, 간자, 서로 간자에다가 행동할 때 행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그냥 영어 그대로 쓰는 게 훨씬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나와 이 외부 사이는 이렇게 경계가 딱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폰 네이만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나인가라는 얘기를 했죠. 내가 본다,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 안경을 통해서 본다.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본다. 아무것도 없이 망막을 거친다. 이 시신경 세포 어디까지 나인가 이게 불분명하다고 내가 폰 네이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아주 그 경계가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열려 있어. 맞죠? 이 쉬운 페미니즘 이론으로 남성과 여성은 기존에는 본질적인 차이를 했죠. 차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디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차별을 하게 된 그런 사회적, 역사적 조건으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성과 여성도 그 경계가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은 너무 방대해서 하나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인트라라고. 크게 보면은 기존의 페미니즘과 다른데 기존의 페미니즘은 구성주의예요. 이거 말이 어렵죠. 선생님, 이 가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가방. 그냥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 그냥 파란색 가방이고 낼 수 있고 그 안에 책이나 여러 스모크. 선생님, 뭐 가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가방을 예, 제가 예, 예, 예.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예, 이 가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사각형. 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로, 이 가방으로 10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가방을 메고 등산을 갔다. 어?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이 가방을 메고 자살폭탄. 하면 이제 역사가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가방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지만 사람마다 이 가방을 설명하는 구성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과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권력이 더 셌었던 남성이 여성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러한 차이를 벗어나서 남성의 한 구성물로 구성을 해놓은 거죠. 이야기를. 그 구성된 이야기가 한 몇만 년 되니까 그게 고착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게 바로 기존의 페미니즘의 가장 큰 이론이에요. 그걸 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페미니즘 이론은 전부 이런 방식, 구성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섹스와 젠더를 구분을 하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섹스를 사회적 성이라고 생물학적 성이라고 그러면은 젠더는 바로 사회가 구성한 구성적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의 성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버라드는 거기서 탈피합니다. 구성주의를 벗어나요. 혹은 구성주의를 비판을 해요. 왜? 구성주의는 뭐냐? 남성과 여성을 이미 혹은 나를 지배하는 이 사회를 두 개의 별도의 싱으로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양자역학 EPR 실험을 연상하면 됩니다. A와 B 두 개로 별개야. 그건 아인슈타인의 입장이죠. 닐즈보아는 하나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PR을 자꾸 연상을 해서 남성과 여성과 여성을 그렇게 구성한 이 역사를 두 개의 별개의 독립적인 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게 바로 버라드의 아주 탁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라드가 이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성은 누구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야. 남성도 누구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구성이라고 그러면은 이미 두 개의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를 전제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왜? 남성과 여성은 하나로 나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서로 얽혀 있는 거니까, 얽혀 있는, 하나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구성한다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게 버라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아주 고유하고 독특해요. 상당한, 그러한, 이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목이 바로, 양자역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박사학위 하면서 한 이 양자역학 공부는 자기가 페미니즘 이론을 전개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단순하게 페미니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론적인 장치가 된다. 그렇게 버라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라드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싱은 그 싱 안에 이 우주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얽혀 있어요. 근데 물론 행위를 하면서 그게 붕괴가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성과 여성이 양성인데 내가 화장실을 이렇게 한국처럼 화장실 2개밖에 없는 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거를 행위라고 합니다. 저기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뚜껑을 열어야 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를 우리가 one 포지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래서 이거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버라드가 말하는 페노메나는 기존의 다른 현상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했어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할 때 플라톤은 실제는 이데아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싱이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적인가?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말하는 이 세계의 구성물은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뭘로 돼 있어? 이 방에 있는 거는 여기 탁자 10개와 그 다음에 7명의 사람과 형광등 20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우주는 지구와 목성과 금성과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게 원자론적 방식이죠. 그 전에는 이 세상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지각하는 걸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철학자 중에서 머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듯이 최근에 19세기 들어와서 그런 전통적인 그러한 원자론적인 유물론, 뉴턴적인 유물론, 플라톤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이 움직이는 어떤 유동적인 무엇이다. 이렇게 고정체가 아니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양 전통적인 중국 고대 철학에서는 중국 철학에서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다. 라고 하면 기는 이런 물질하고 달라요.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론적인 서양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19세기부터 서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씬이 아니라 이벤트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과 행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철수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는 철수와 영희가 아니라 철수와 영희가 2개가 있는데 지금 철수와 영희가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철수와 영희가 아니라 철수와 영희가 사랑하고 있음이라는 게예요.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 사건이 한 덩어리예요. 사건이.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이고 니체도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사 베르그송도 이런 방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따고는 이제 20세기 들레즈나 후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물보다는 사건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버라드도 사물이 아니라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버라드에서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페노메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건 현상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현이 아니라 이 현상 안에는 사물들이 얽혀 있어요. 이 현상이 이제 내가 화장실을 갈 때 그 현상이 깨지죠. 그 현상 안에는 사물들이 서로 얽혀져 엔탱글먼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서로 얽혀진 사건들, 그런 사물들로, 여기서 사물은 현상이죠. 현상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라드 행위실제론에서는 행위실제론 뭐냐? 여기서 기본의 실제론에서는 한 단위, 아톰이 실제의 기본 단위였는데 버라드에서는 실제 기본 단위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서로 독립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합쳐져 있는 인터액션이 아니라 인트라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성주의와 다르다. 구성주의는 이미 A와 B가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페미니즘은 많은 페미니즘이 다는 아니지만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버라드는 구성주의를 탈피하고 바로 행위실제론이라고 하는 그의 독특한 이론들, 닐즈 보아의 양자역학 해석을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인식을 한다는 건 저 노트북은 검은색이야. 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노트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저기. 그래서 저 노트북에 얘기하는 건 존재론이라고 그러고, 저게 노트북이 검정색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는. 그 별개죠. 근데 버라드에서는 존재와 인식이 하나인 거예요. 지금 내가 노트북은 이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현상인데 저기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인식하면은 검정색으로 그 현상이 깨지면서 검정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라는 사람이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저녁 노을에 보여. 그럼 붉으스름하게 본단 말이죠. 근데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그 현상이 깨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렇지만 상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닐즈 보아에서 A 쪽으로 날아가는 전자와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플러스 전자는 하나의 몸체이듯이 하나의 덩어리이듯이 버라드는 이 하나의 덩어리라는 말 대신에 현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행위 때문에 저 노트북이 인정이 돼요. 내가 지금 이 펜은 내가 여기다가 이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펜이 있는 거지.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칠판에다 쓰지 않고 저기 졸고 있는 학생을 확 던져. 그럼 이건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이걸 따지면 뭐냐? 이거 그냥 플라스틱 15g으로 구성되고 잉크가 10g으로 구성된 펜이다.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냐? 행위죠. 내가 어떻게 슐딩거의 고양이 블랙박스를 여느냐, 철수가 여느냐, 영이가 여느냐, 그 다음에
방사능 개수기가 시작한 지 1분 만에 뚜껑을 여는지 아니면 5시간 만에 뚜껑을 여는지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내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 펜과 내가 관계하는지 인터하는지에 따라서 이 펜의 물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식물론 철학이 다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걸 전문적으로 눈이 파고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들레즈, 후코 이런 쪽 공부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말이 화려하고, 좋게 말하면 풍성한지,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흡수해야 될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소한의 그러한 언어들, 최소한의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었던 양자역학과 너무 밀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회절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입자가 혹은 파동이 날라와서 저 슬라이드 구멍을 통과를 한단 말이죠. 통과하면서 서로 그 에너지가 합쳐지겠죠. 합쳐져서 여기 까맣게 까맣게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은 고유한 그러한 필드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카메라랑 만날 때는 저 카메라의 필드와 나의 필드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저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지만 저 노트북을 어떤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서만 겨우 쓰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과 온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노트북이라는 물질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질화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저게 지금 500만 원짜리 노트북이지만 문서 쓰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20만 원짜리 노트북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게 메터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질화가. 마찬가지로 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메타포, 은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연못에다 딱 던지면은 그 돌이 낙하법칙에 의해서, 중력법칙에 의해서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흔적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은 물속에 빠지지만 수많은 흔적을 남겨요. 파동을 남기죠. 파동을. 그래서 이미 돌과 연못의 표면은 그게 연못의 표면은 그냥 하나의 물이지만 그게 돌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아니라 그 연못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 연못의 회절이 파도가 몇만 킬로, 몇 억만 킬로까지 전부 회절이 되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항 때문에 못 가서 굴곡의 파도가 안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끝없이 가고 그런 회절들이 지금 우리 세상, 우리 우주, 바로 이 조그만 방에도 지금 막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말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시간 되면 배도 고파하고 그 다음에 영희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판타지를 상상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혼자 이루어지는 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버라드는 이제 요즘은 정치 철학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특히
핵발전소 문제를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 핵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그러한 다시 독립적인 씬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든 지구상에 영향을 회저를 미칠 뿐만 아니라 역사, 앞으로의 미래, 시간에까지 영향을 회저를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제 나쁜 방향으로 회절이 가장 큰 것이 바로 핵발전소라고 이제 핵발전소 그런 반대 운동에 굉장히 참여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좀 나빠져가지고 무릎 신경통이 심해져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젠더가 성을 구성하는 것 그런 사회 구성주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섹스가 젠더를 정의하는 건 우리는 생물학적 성이죠. 아주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기존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이 두 입장을 더 넘어서는 버라드의 얼킴의 그러한 하나의 성으로 하나의 성으로 현상화되어 있다, 물질화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남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